네, 함수의 매개 변수 전달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용자 정의 함수는 여러분이 실제 프로그램 코드를 많이 작성을 해보셔야지만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사용자 정의 함수는 함수 선언, 정의, 호출 이 세 부분을 우리가 해야 한다. 그리고 함수 헤더 파일을 만들 때 프리프로세서를 통해서 함수 그 선언이 중복되지 않게끔 해주는 것이다. 이게 이제 기본인데, 이게 이제 실제 여러분이 익숙해지려면은 자꾸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같이 알아두셔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함수의 매개 변수를, 그러니까 함수를 우리가 호출할 때, 우리가 이제 그 함수의 매개 변수의 값을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이 매개 변수를 어떻게 전달해야 되는가, 여기서 이제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보통 매개 변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함수 실행에 필요한 그 값을 함수를 호출할 때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개 변수를 어떻게 전달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call by value냐, call by reference냐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요. 그 얘기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로 전달된 이제 값을 보통 함수 내에서 우리가 그 값이 함수 안에 들어가서 값이 변경이 되지 않고 그대로 사용이 돼요. 그럴 때는 보통 앞에다가 콘스탄트라고 이렇게 표기해 주는 것이 아주 매너 좋은 그 프로그램 코딩 방법입니다. 그 이유는 함수를 호출해서 사용하는 사람은 함수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몰라도 돼요. 그냥 그 함수를 사용하려면 함수의 프로토타입이 어떻게 생겼다. 그 정보를 가지고 이 함수는 어떤 기능을 한다. 그것만 알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string copy underline s라고 하는 이 함수를 사용을 했잖아요. 이 함수를 썼을 때 호출해서 사용을 할 때 string copy underline s라고 하는 함수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사실 알지 못하죠? 우린 단지 그냥 string copy underline s를 쓰려면은 첫 번째 매개 변수에다가는 복사하려고 하는 최종 결과값이 오는 문자 배열의 주소를 주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크기를 주면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원본 데이터가 오면 된다라는 거, 요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string copy underline s를 딱 쓸 때 괄호 딱 열면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우리 거기 도움말 나왔었죠? 첫 번째 매개 변수는 캐릭터 포인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 번째 매개 변수를 보면은 콘스탄트 캐릭터 포인터로 되어 있어요. 즉 콘스탄트다 라고 표시를 해줬죠. 이게 뭘 의미하느냐? 여기서 즉이네요. 즉 세 번째 매개 변수는 string copy underline s라는 함수를 실행할 때 이 값이 입력 값으로 사용이 되고 함수 안에서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복사하는 거니까 당연히 원본은 변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콘스탄트를 명시해 주는 것이 이거 습관이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앞에서 작성했던 total calculation 함수도 두 개의 매개 변수가 이 함수 안에 들어가서 이 함수 안에 들어가서 어디 갔나요? 함수 안에 들어가서 이 두 개의 매개 변수가 변하지 않았죠? 그 함수의 이 변수의 스쿼라고 하는 값이 바뀌지 않았고 num이라고 하는 값이 바뀌지 않았어요. 여기서 보면은 값이 바뀌지 않았죠? 아이고.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그냥 사용만 했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도 콘스탄트라고 명시해 주는 것이 매너 좋은 코딩입니다. 그래서 total calculation 해주고 이 앞에다가 콘스탄트 이렇게 여기다가 콘스탄트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정의한 곳에 가서도 이 두 개의 매개 변수는 변하지 않는 입력값입니다. 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함수를 우리가 이제 호출할 때 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도움말에 콘스탄트라고 나오고 있죠. 아, 입력값이구나 라고 사용자가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함수의 매개 변수에 콘스타를 쓰고 안 쓰고 하는 것은 이거는 습관이에요. 반드시 써주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값을 전달하기, 즉 매개 변수를 전달을 할 때 이제 어떻게 전달을 할 것인가, 매개 변수의 이러한 형태를 보고 우리가 값을 정해주는 건데요. 여기서 보면 함수 선언에서 그 매개 변수가 일반 변수 형태로 되어 있어요. 일반 변수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함수가 실행되기 위해서 값이 전달이 되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값이 전달이 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전달된 매개 변수가 있고요. 즉 함수 호출한 곳에서 사용된 그 변수하고 함수 실행할 때 사용한 실인수, 함수 실행 영역에서의
그 변수가 서로 다른 별도의 기억 공간임을 의미합니다. 다른 공간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함수 실행에서 그 매개 변수의 값이 바뀌어도 함수가 호출된 곳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테스트 펑션 1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근데 이 함수는 매개 변수로 지금 정수 a를 전달받지요. 그래서 정수를 전달받은 것을 테스트 펑션 1이 실행이 되면은 변수 a라고 하는 영역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a를 이렇게 출력하고 여기서 a의 값을 바꿨어요. 이때 a의 값을 수정한다 라고 하는 것은 테스트 펑션 1이라는 요 범위 안에 있는 변수 a의 기억 공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함수를 메인 함수에서 호출을 했습니다. b에다가 200을 넣어주고 b의 값을 출력을 하면은 여긴 당연히 200이 나오겠죠. 예, 한번 직접 실행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테스트 펑션 1에서 b의 값을 전달을 했어요. 분명히 메인 함수 b의 영역에 이렇게 200이 들어가 있어. 그런데 여기서 얘를 호출하게 되면은 프로그램 실행 제어가 1로 넘어가는 거죠. 1로 넘어가게 되면은요. 요 함수가 테스트 펑션 1이 실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메모리가 확보가 됩니다. 그 중에 필요한 메모리가 여기서 선언된 변수는 a밖에 없죠. 테스트 펑션 1의 변수 a의 기억 공간이 확보가 되고 이 기억 공간에 요 테스트 1 함수 호출할 때 전달한 b의 값 200이 이렇게 복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인 함수의 b와 테스트 펑션 1의 변수 a는 서로 다른 기억 공간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a의 값을 출력하라고 하면은 지금 200이 들어가 있으니까 200이 출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a의 값을 100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바로 이 공간의 값이 이게 100이 되는 거예요. 즉 메인 함수에 있는 b는 값이 바뀌지 않죠. a만 테스트 펑션 1에서 a만 값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값을 출력하라고 하면은 여기 이제 100이 출력이 되고 리턴을 만났어요. 그러면 이제 함수가 종료되겠죠. 종료되면은 이 기억 공간은 해제돼요. 이제 그 비할당 영역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와서 b의 값을 출력하래. 이 b는 어디의 b죠? 메인 함수의 b죠? 메인 함수의 b 얼마가 들어있어? 200. 그래서 여기서는 200이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테스트 펑션 1을 호출했어요. 이번에는 전달할 때 999가 뭐이어만 하면 되냐면 정수이기만 하면 돼요. 자료형이 일치해야 하고 일반 변수인 경우에는 상수를 직접 줄 수도 있고 변수를 주면은 변수에 저장된 값이 전달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값이 전달이 되는 형태이다. 콜바이 밸류입니다. 이거는 지금 콜바이 밸류를 여러분한테 보여주려고 프로그램 코드를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그럼 이 테스트 펑션 1인 경우에는 a라고 하는 변수가 이 안에 들어가서 변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콘스탄트라고 써주면은 에러 납니다. 그래서 보통 콘스탄트를 써야 하는 경우는 이제 입력값으로 사용되는 건데 요거는 입력값으로 쓰이면서 그냥 예를 보여주려고 값을 이렇게 한번 수정을 해본 겁니다. 콜바이 밸류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주소를 전달하는 형태가 있어요. 주소를 전달하는 것을 콜바이 레퍼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콜바이 레퍼런스는 함수 선언에서 그 인수가 포인터 또는 배열 형태로 되어 있어요. 또는 우리 레퍼런스 변수 배웠죠? 이러한 세 가지 형태, 즉 동일한 기억 공간을 참조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함수가 호출될 때 주소가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포인터 변수니까 주소를 넣어줘야겠고 배열이니까 주소를 넣어줘야겠죠. 그 다음에 레퍼런스 변수일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그 레퍼런스 변수가 참조하려고 하는 또 다른 변수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가 실행이 될 때 함수 호출에 전달된 그 기억 공간을 함수 실행에서 참조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테스트 펑션 2하고 테스트 펑션 3 해서 펑션 2는 레퍼런스 변수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펑션 3은 포인터 변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함수를 정의할 때 테스트 펑션 2는 얘는 레퍼런스 변수니까 우리가 그대로 a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얘는 포인터 변수예요. 그러니까 값을 참조하려면은 이렇게 간접 연산자 써줘야겠죠. 간접 연산자. 그래서 메인 함수에서 이제 부릅니다. 부를 때 변수 b는 200이라고 줬어요. 그리고
이 변수 b를 참조하는 또 참조 변수를 이렇게 하나 더 선언을 해줬네요. 우리 요거 왜 써줬냐면 참조 변수는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할 때 그러니까 반드시 선언할 때 초기화 해줘야 되는 거였죠. 예. 레퍼런스 변수는 반드시 선언할 때 이렇게 초기화 해줘야 되는 거였죠. 그래서 매개 변수의 값을 전달을 할 때도 보통 이렇게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하는 형태를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변수는 초기화할 때 값을 넣어주잖아요. 포인터 변수는 주소 넣어주죠. 예, 바로 그걸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b를 출력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 200이 출력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테스트 펑션 1, 이건 우리 앞에서 했던 거고요. 이번엔 테스트 펑션 2를 이제 호출을 했어요. 2에다 봤더니 r 언더라인 b, 이거 뭐죠? 참조 변수였죠? 그러니까 b가 전달이 되는 거죠. 즉 테스트 펑션 2를 호출을 했을 때 메인 함수에서 b가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요 참조 변수가 있죠. 그러면은 요 참조 변수는 b랑 똑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근데 얘도 참조 변수예요. 그러니까 테스트 펑션 2가 실행이 됐을 때 요 A의 기억 공간은 얘는 사실 누구랑 똑같아요? 다 B를 참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기억 공간이 확보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다 B를 액세스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출력하라고 하면은 777이 출력이 되고, 이거 777이래. 얼마가 들어가 있었죠? 예, 200. 200이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777로 바꿨어요. 여기서 값을 바꾸면은 바로 얘를 가리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메인 함수 b의 기억 공간에 777이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777이 출력이 되고 return 0을 만나서 함수가 종료돼서 되돌아왔을 때 b의 값을 출력하면은 b에 얼마가 들어있어요? 네, 777이 출력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 펑션 3. 테스트 펑션 3은 제가 그걸 빠뜨렸네요. 요 테스트 펑션 3은 여기 지금 함수에서 호출을 할 때 테스트 프로그램 코드로 한번 직접 해보겠습니다. ch0604 0604를 보면은요. 예, 여기 들어가 있죠. 이제 함수를 여기서 선언을 그냥 제가 직접 했네요. 함수 요거죠? 예, 세 번째 함수를 이제 호출을 해봐야겠어요. 그리고 정의는 여기 1, 2, 3, 3에서 이렇게 이제 포인터 변수로 만들어 놨죠. 그래서 호출을 할 때 호출한 거에 보면은 B에 주소를 전달을 했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아까 이제 777로 바뀌었겠고 여기서는 999로 바뀐 것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정말로 그런가? 메인 함수 제거하고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보면은 맨 처음에 출력된 B는 여기서 출력이 되는 거죠. 네, 처음에 B가 200이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펑션으로 가서 200 출력되고 수정돼서 다시 되돌아왔을 때 여기 B가 200이 다시 출력이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999가 전달이 됐으니까 999 출력하고 되돌아왔을 때 누구를 출력했나요? 되돌아와서 이제 이 줄만 출력한 거네요. 이 줄을 출력하고 그다음 테스트 펑션 2를 호출을 했어요. 이건 참조 변수였죠. 그래서 RB는 아까 B를 얘기했었잖아요. B. 그러니까 200의 값이 전달이 되는 거죠. 200이 기억되어 있는 B 기억 공간이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서 200 출력하고 777로 바뀌었고요. 메인 함수에 돌아왔을 때 B가 777로 바뀌어서 여기서 출력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 펑션 3으로 이제 B의 값이 같죠? B의 값이 가니까 이제 777이 전달이 되겠죠? 그리고 999로 바뀌었고 갔다 와서도 999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매개 변수에서 참조하는 형태가 이제 주소, 포인터 변수이거나 배열 변수이거나 레퍼런스일 때 그때는 이제 콜바이 레퍼런스라고 하고 그리고 함수 안에 가서 값이 수정돼서 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스트링 카피 언더라인 s도 보면은 첫 번째 매개 변수가 포인터 형태였죠. 예, 포인터 형태인다라고 하는 것은 호출할 때 전달된 기억 공간을 이 함수 안에 가서 참조할 수 있게끔 그래서 값이 수정돼서 결과값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콜 바이 레퍼런스입니다. 그래서 콜 바이 밸류, 콜 바이 레퍼런스 어떠한 형태로 쓰였느냐에 따라서 함수 매개 변수, 적절한 매개 변수를 전달을 해줘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C++에서 새롭게 나오는 개념 중에 하나가 디폴트 매개 변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함수, 사용자 정의 함수, 콜 바이 밸류, 콜 바이 레퍼런스 이런 거는 다 C 언어에서 공통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기능들이죠. 물론 C 언어에서는 레퍼런스 변수는 없죠. 그건 C++에서만 존재하는 거죠. 원래는 이제 포인터 변수가 좀 어려우니까 레퍼런스 변수를 우리가 생각을 해낸 건데, 여러분이 나중에 함수를 정의하다 보면은 레퍼런스 변수를 쓰게 되면은요, 프로그램 코드에서 이게 콜 바이 밸류인지 콜 바이 레퍼런스인지 한눈에 띄지가 않아요. 그래서 포인터 변수를 더 많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폴트 매개 변수는 우리가 함수의 매개 변수에 초기 값을 주자라는 거예요. 디폴트 기본값을 주는 거죠. 그래서 함수 선언에서 아예 함수의 매개 변수의 초기 값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왜 해주느냐? 함수 호출할 때 두 가지 형태로 호출할 수가 있어요. 매개 변수를 전달하는 형태와 전달하지 않는 형태. 전달하지 않는 경우에는 디폴트 매개 변수의 값을 사용을 해달라라는 거예요. 물론 디폴트 매개 변수를 설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개 변수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전달 안 했어. 그럼 오류나죠. 오류납니다. 즉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테스트 펑션 3을 이렇게 불렀잖아요. 근데 내가 매개 변수를 이렇게 안 썼어요. 아무것도 안 썼어요. 그리고 컴파일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당연히 에러 나죠. 에러 났을 때도 보면은 연계의 매개 변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즉 매개 변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매개 변수가 있으면은 주어진 매개 변수의 값을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디폴트 매개 변수를 썼어요. 디폴트 매개 변수를 썼을 때는 매개 변수를 전달하지 않았을 때 그 디폴트 매개 변수 값을 매개 변수의 값으로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언할 때 이렇게 테스트 펑션 4 해줘 놓고 매개 변수 써주잖아요. 그래놓고 는 얼마라는 식으로 이렇게 디폴트 매개 변수 값을 부여합니다. 그러면은 이 테스트 펑션 4는 매개 변수를 전달한 형태와 매개 변수를 사용하지 않은 형태 둘 다 사용해서 호출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테스트 펑션 4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렇게 직접 호출을 해서 그 결과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직접 다 입력해서 실행 한번 해보시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 앞에서 했었죠. 함수와 콘스탄트 활용. 함수의 매개 변수에 콘스탄트를 명시하게 되면은 함수 내에서 값을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입력 값으로 의미 형태대로 쓰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작성했던 그런 얘들의 콘스탄트를 다 명시를 해서 한번 직접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함수 오버로딩. 우리가 디폴트 매개 변수, 함수 오버로딩 이것이 다 C++에서 처음 나오는 개념입니다. C에서는 제공되지 않고 C++에서만 제공이 되는 개념인데요. 함수 오버로딩이라는 것은 함수 오버로딩, 그러니까 재정의하는 거죠. 한 번 더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일한 함수 이름인데 함수 매개 변수나 반환값이 달라요. 그럴 때는 다른 함수로 간주하겠다라는 거예요. 즉 함수 이름이 똑같은데 매개 변수가 달라도 정의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런 거는 왜 사용하느냐?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하다 보면은 유사한 기능이에요. 단지 사용되는 자료형만 달라.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매번 함수 이름을 다 명시를 해줘야 돼요. 근데 함수 오버로딩을 하게 되면은 함수의 이름을 특별히 또 명시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좀 편리합니다. 그래서 함수 오버로딩을 하게 되면은 함수를 식별할 때 함수의 이름만 가지고 식별하는 것이 아니고 함수의 반환형, 함수 이름, 그리고 매개 변수까지 함수의 식별자로서 사용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함수 여기서 보면은요, 이제 값을 비교하는 함수 정수 이제 매개 변수 두 개를 전달을 해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크면은 1, 두 번째가 크면은 마이너스 1, 같으면 0을 리턴하는 그러한 함수를 만들고 싶어요. 그랬을 때 나는 정수를 비교할 수도 있고 캐릭터를 비교할 수도 있고 플로트를 비교할 수도 있고 또는 문자열을 비교할 수도 있어. 그럼 이렇게 각각
함수의 이름을 다 다르게 해서 정의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함수 오버로딩이 제공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 똑같아요. 이름 다 똑같은데 뭐가 다르죠? 예, 매개 변수의 자료형이 다르죠? 매개 변수를 다르게 하면은 요 4개의 함수는 다른 함수로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헤더 파일에다가 이렇게 만들고요. 우리가 그 앞에서 배운 것처럼 프리 프로세서로 무조건 이렇게 표시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헤더 파일을 명시해 주고 함수를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는 각각의 함수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각각의 함수를 정의하고 호출할 때 이제 함수를 우리가 부르잖아요. 이때 내가 어떤 매개 변수를 전달했느냐에 따라서 A, B, AB는 인티저죠? 예, 그러면은 컴페어 할 때 매개 변수가 정수인 얘가 호출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컴페어 C, D. C하고 D는 봤더니 플로트죠? 예, 그러면은 플로트의 매개 변수인 컴페어가 호출이 돼서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EF. E하고 F는 캐릭터예요. 그래서 요 컴페어가 호출이 되고, 그 다음에 스트링 1과 스트링 2. 스트링 1과 스트링 2는 캐릭터 문자 배열이었죠. 그래서 요 컴페어 함수가 호출이 돼서 자동으로 실행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 오버로딩은 동일한 이름으로 함수 이름이 동일한데 매개 변수나 반환형이 다를 때 다시 한번 정의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사한 기능을 가지면서 자료형, 다루는 자료형만 다를 때 매번 함수 이름을 써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함수의 인수로서 구조체도 함수의 인수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함수의 인수로 구조체 변수도 역시 콜바이 밸류, 콜바이 레퍼런스 다 사용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직접 책에 있는 예제 코드를 다 입력해서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장은 사실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둬야 하는 개념이 구조적 개념인데, 구조적 프로그래밍이라는 개념인데, 구조적 프로그래밍은 주어진 문제를 기능 단위로 잘라서 이제 우리가 직접 구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능 단위로 잘랐을 때 실제 프로그램 코드로 구현된 형태가 함수예요. 그래서 함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함수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는 그 주어진 일련의 그 주어진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주 사용하는 기능은 C++ 컴파일러가 이미 함수로 다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또 이런 질문 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그 함수들이 정의되어 있는지 그걸 우리가 다 알아야 되지 않느냐? 다 알기는 사실 쉽지가 않고요. 다 알려면은 물론 이제 알려고 하면 알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걸 또 기억해내는 게 아마 또 그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주로 함수는 이제 각각 그 분야에 따라서 내가 어떤 기능을 많이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뭐 계산 프로그램을 많이 쓴다라고 하면 수학 함수를 많이 쓰는 분들, 뭐 일반 처리다라고 하면 문자열 같은 거, 뭐 숫자하고 문자하고 변환하는 거 이러한 것들. 그래서 그런 함수들이 다 이미 정의되어 있는 것들이 우리 그 헤더 파일이나 도움말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도움말을 통해서 그 함수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웹에 나와 있는 그 도움말들 있죠?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시면 좀 더 편할 거고요. 그리고 정의되어 있지 않은 함수는 이제 사용자가 직접 정의를 해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함수는 함수 선언, 함수 정의, 함수 호출로 구별이 되기 때문에 사용자 정의 함수는 이 세 파트를 우리가 직접 다 해줘야 되는 거고 표준 함수인 경우에는 이미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호출만 해주면 되고 그 함수가 어디 선언되어 있는지 헤더 파일을 포함시켜주면 되는 거였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C++에서 제공되고 있는 개념 중에서 함수 오버로딩, 함수의 이름이 같은데 반환형과 매개 변수가 다르면 다르게 해서 재정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함수의 디폴트 매개 변수라고 해서 우리 함수의 매개 변수 없이 전달을 하게 되면은 바로 그 디폴트 매개 변수 값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 매개 변수가 디폴트 값이 전달된 형태대로 함수를 호출한 그러한 형태대로 간주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예, 6장에 있는 예제들 다 직접 입력하고 실행해 보시고 연습 문제에 이어서 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